한때 인류를 위해 완벽한 AI 세상을 꿈꾸며 함께 손잡았던 두 회사가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오픈 AI인데요. 가뜩이나 딥시크 쇼크로 멘붕인 미국 AI 시장에서 갑자기 머스크가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죠. 심지어 샘 알트만은 일론이 제시한 974억 달러를 비꼬며 오히려 오픈 AI가 X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맞받아쳐 두 회사의 신경전이 아주 찌릿찌릿한데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악연,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란 걸 아실런지 이번 브랜드 마이닝에서 파헤칠 곳은 테슬라와 오픈 AI입니다. 2015년 머스크는 문득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아이언맨에 보면 막 AI 로봇들이 해킹돼서 지구를 공격하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머스크는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머스크는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는 AI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는 극단적인 경고를 많이 날렸어요. 그런데 머스크의 이런 경고에 적극 찬성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샘 알트만이었습니다. 당시 알트만은 Y 컴비네이터의 대표로서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을 만나고 투자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AI 기술의 발전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그는 머스크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죠. 동시에 AI의 등장을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이런 두 사람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오픈 AI는 2015년 초기 투자금 총 10억 달러 규모의 비영리 연구소로 설립되었는데요. 이 중 머스크가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약 1억 달러.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투자지 거의 기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인류를 위한다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던 오픈 AI는 일리아 수츠케버, 그렉 브록만, 보이치에으 자렘바, 안드레 카바시 같은 거물급 AI 연구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며 그 뜻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막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AI 자체가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당장 AI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문제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AI의 주도권을 모두 가져가 지배하는 상황이 훨씬 더 인간에게 위협적인 시나리오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오픈 AI는 특정 빅테크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는 것보다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AI 연구실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픈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이상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각자 꿈꾸는 세계가 달랐거든요. 이듬해인 2016년 머스크는 뇌공학 업체 뉴럴링크를 별도로 설립하는데,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해서 지능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진짜 SF 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일이죠. 그런데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머스크는 꾸준히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나름의 대안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인공지능 자체를 연구하고, 뉴럴링크에서는 인공지능에 맞서는 방법을 연구, 또 테슬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7년 6월 AI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구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였죠. 이 논문에서 소개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샘 알트만은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엿본 것 같아요. 이 기술로 AI의 판도를 바꿀 것을 직감했고, 이후 오픈 AI의 발전 방향도 달라졌거든요. 원래 초기 오픈 AI는 강화 학습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한 이후 샘 알트만은 그동안 공들이던 강화 학습 중심의 연구에서 과감하게 트랜스포머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챗 GPT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샘 알트만은 점점 머스크와 이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선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오픈 AI는 AI 연구 비용이 급증했고,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자 조금씩 영리 법인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오픈 AI가 상업화되면 결국 AI 독점을 막기 어렵다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의 가능성을 본 오픈 AI는 머스크의 뜻대로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사활을 걸기 시작했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던 찰나 2017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픈 AI의 초기 연구원이 총 7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 인재 중 하나였던 안드레 카바시가 테슬라로 이적을 한 겁니다. 이게 참 결국에는 카바시의 선택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테슬라로 넘어가면 연봉 차이가 엄청 날 텐데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오픈 AI 입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테슬라로 넘어가게 된 카바시는 훗날 테슬라 AI 총책임자를 맡게 되었고 당시 샘 알트만의 속마음이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때 확실히 더 자본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2018년 머스크가 오픈 AI 이사회에서 전격 사임을 하며 두 사람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오픈 AI에서 머스크는 큰 손이었기 때문에 오픈 AI도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픈 AI에 또 다른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2019년 MS는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 AI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그리고 이 무렵 오픈 AI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샘 알트만은 Y 컴비네이터의 CEO에서도 물러나 오로지 오픈 AI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반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MS의 하청이 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욕을 하던 말던 오픈 AI는 목표했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MS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오픈 AI는 2019년 대화형 인공지능인 GPT-2를 무사히 출시하며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2020년 GPT-3에 이어 마침내 2022년 11월 30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챗GPT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오픈 AI의 GPT 3.5 기반 모델로 이전까지 공개된 AI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자연어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죠. 오픈 AI는 챗GPT 출시 후 단 2개월 만에 1억 명 사용자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AI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혼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오픈 AI는 더 이상 오픈하지도 않고 AI도 아니다.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그럼 오픈 AI가 생성형 AI로 혁신을 이루는 사이 테슬라는 어떤 AI 세상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머스크가 생각한 AI는요,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했어요. 그 영화 헐에 나오는 AI처럼요. 그렇다 보니 머스크가 보기에 샘 알트만이 주목한 트랜스포머 기반 AI는 AI라기보다 똑똑한 계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진짜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챗GPT가 등장한 바로 다음 해인 2023년 7월 머스크는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 AI 기업 xAI를 설립하거든요. 그리고 2023년 11월 챗GPT와 경쟁할 그록을 출시하면서 대놓고 오픈 AI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머스크의 포부와 달리 현재까지는 오픈 AI가 xAI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록은 X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최신 트렌드, 뉴스 분석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실시간 인터넷 검색 가능으로 당시 챗GPT보다 최신성에 유리했지만 전반적인 언어 이해력, 창의적 글쓰기, 코딩 지원 등은 챗GPT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챗GPT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테슬라의 AI 연구는 자율주행 및 로봇에 집중되어 있어 챗GPT 같은 범용 AI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모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뜬금없이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핵폭탄을 던지니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AI 개발이 고전 중인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위기설 때문에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 AI를 인수하려는 목적을 본래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테슬라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픈 AI의 성장에 부담을 느껴 경쟁보다는 상생을 택한 것 같은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현재 오픈 AI는 GPT-5 개발을 비롯해 더욱 강력한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업용 솔루션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 AI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실생활 AI 구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기업이 AI 기술의 정점을 향해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너지나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비교하며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